자, JTBC의 단독 보도가 아니라 JTBC의 보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저에서 버티면서 몰두한 건 윤석열 지지율 46%. 이 보도입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는 보수 유튜브에 빠져 있었음을 재확인하는 증거도 공개됐다. 체포를 막으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장에게 보수 유튜브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윤석열 씨는 2차 체포 집행 사흘 전인 지난 1월 12일 김성훈 전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안성이 강한 시그널로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한남동을 지키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 뭐 북한이야? 자, 윤석열이 보내는 링크는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올랐다. 자, 뉴스에서는 계속 왜곡된 방송만 하고 그거에 속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요? 46%. 윤석열의 지지도가 그 당시에 46%가 나왔던 걸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포를 피해 관저에서 버티면서 보수 유튜브를 챙겨봤던 겁니다. 보수 유튜버에 대한 지적은 앞서서도 나왔는데 고성국이가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달라. 그랬더니 12월 12일 그 다음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보수 유튜버와 지지자들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보내서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이런 할렐루야 하게 만들었죠. 이 극우 유튜버들을. 근데 제가 이제 요 대목에서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6%의 보도는 무엇이었느냐? 대통령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46. 그 기원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겠죠.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보수 성향의 언론들, 자, 이게 이제 더 퍼블릭이라는 극우 매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2025년 1월 기사예요. 여기 보세요. 아시아투데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여기 보이시죠? 제 신상발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기사를 보면 민주당은 처음 40% 달성한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 여론조작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예요. 40%대가 나왔다라는 거. 예.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고성국TV에 여기 소장이 출연해가지고 윤석열의 지지도가 어떻다 해가지고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관련돼가지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조사한 내용들이 불공정 여론조사다. 자, 이거 보세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지역 표기.
그때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영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1월 즈음에 곽수산의 정치라이브에 출연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유튜브 고성국TV 의뢰로 실시해 지난 17일 공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영남권을 대상으로 실시됐음에도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표기했다며 지역으로 장난질을 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처벌 대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방송 내용이 그랬습니다. 자, 이 방송에 누가 출연했냐? 곽수산 MC, 민영배 국회의원, 그리고 박영식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몇 주 있다가 고발을 당하죠. 누구로부터?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주최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아마 이 고성국 TV 의뢰로 실시한 거니까 아마 고성국 측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형사가 아니고 민사로 뺐어요. 민사로 해서 자신들의 이 여론조사가 진실한 것인데 왜 방송에서 그런 드립을 쳤냐라며 박영식, 민영배, 곽수산을 고발했습니다. 민사를 넣어서 자신들의 이 어떤 여론조사와 관련된 명예가 실추된 것과 더불어서 손해를 끼쳤다라면서 민사를 제기를 했어요. 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제기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근데 이게 올해 1월에 소가 제기된 건데 이번에 기각 판결 이틀 전에 받았어요. 이틀 전에 기각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방송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명예훼손, 형사 민사를 다 걸어요. 요즘에는 극우 유튜브 애들이 형사 민사를 다 걸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이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내가 이 발언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허위사실이라는 게 진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했냐, 그것도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라는 건 제가 두 사람한테 어찌 보면은 이제 두 사람 쪽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장제원이에요. 장제원 측으로부터 저는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가지고요. 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 받은 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이에요. 장제원이 2022년과 2023년에 제가 했던 발언을 두고 공동정범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는 지가 지 입으로 고소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좌관이었나, 아무튼 측근을 통해서 제3자 고발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감당하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렸고, 그래서 다만 다행인 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전 송치까지 됐었어요. 검찰에 송치까지 됐었다니까. 근데 남부지검에서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건은 민사였는데요.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게 요즘에는 틈만 나면 고소고발을 하는 거야. 저쪽 극우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떠드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극우 집단에서 직접 고소고발을 해요.
민사든 형사든. 근데 제가 지금 뭐 또 얘기할 순 없지만 다른 건도 더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건은 지금 성립이 안 돼서 제가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건 얘기도 안 해요. 경찰에서 무혐의 받은 건 얘기를 안 해. 왜냐면은 뭐 감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 시간을 뺏기고 정말 황당한 고소고발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좀 숙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막 고소고발로 어그로를 끌면서 여러분들한테 슈퍼챗을 달라고 막 구걸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소고발 당한 게 사건이 종결되면 방송에서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근데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고소고발을 막 일삼아요. 극우 유튜버들이나 극우 정치인들이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다가 이거 미친놈이지 하면 그 미친놈이란 단어를 가지고 모욕으로 고소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오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소환하지.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돼. 2-3시간을 빼야 돼요. 그럼 방송도 빼야 돼. 되게 짜증나거든. 근데 감이 안 되는 건 경찰이 안 받아주거나 경찰이 받아도 대부분 무혐의로 끝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거는 사실은 건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수사관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인생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황폐화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댓글 같은 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해선 법적으로 시비에 안 붙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조사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아. 고소 고발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여론조사들이 왜곡되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한국갤럽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보수 유튜브들이 지들끼리 자위하면서 만들었던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윤석열이가 자신감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박영식이나 곽수산이나 이런 애들이 방송에 나가서 야 근데 이 여론조사는 좀 문제 있지 않나? 라는 발언을 가지고 민사를 때리거나 혹은 뭐 형사를 때리거나 고소고발을 일삼는 인간들 때문에 인생이 아주 힘들다. 근데 하지만 명예롭다. 왜? 무죄 받았으면 된 거지 뭐. 누구는 뭐 무고죄로 다시 걸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귀찮은 일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제 인생과 윤석열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은 뭐냐. 이 고소고발건에서도 그렇지만 이 46%짜리 지지율이 나왔던 여론조사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소고발 당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윤석열이가 내란의 연장을 꿈꿨다는 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여론조사가 쓰였다라는 거는 저같이 과도하게 뭔가 뭐 말이나 행동을 어그로 끌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입틀망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입을 틀어막아버렸단 말이야? 고소고발로? 그러니까 나는 더 악에 바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 윤석열과 극우 보수 인간들한테 악에 바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에다가 박영식이 뭐 이찍이다 이딴 얘기 짓거리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 내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마음고생이지 뭐. 사실은 일을 대신해 주신 분들이 또 계시죠. 이거는 이제 정치 야시장 팀에서 다 이제 변호사 선임해 주시고 다 골치 아픈 조치들은 다 변호사님들이 한 건데 짜증이 나잖아요. 이런 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뭐냐? 디올백 보도도 마찬가지고 할 일을 했는데 지랄들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좌파가 아닌 사람을 좌파로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을 좌파로 만들어준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내가 좌파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좌파예요. 좌파하지 뭐 어때서. 그리고 두 번째, 난 좌파 아니어도 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우파야. 내가 진정한 애국 보수다 임마. 이런 인간들이 애국 보수입니까? 보수 새로 만들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고, 내가 보기엔 민주당이 보수고, 내가 보기엔 우파인데 내가 보수하지 뭐. 근데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나같이 17년을 회색 분자로 살아온 사람을 좌파로 만들어준 건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극우 이찍들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윤석열이가 꽂혀 있었던 이 46% 이 여론조사라는 게 왜곡된 민심을 왜곡해서 반영한다. 민심을 왜곡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고요. 이게 윤석열의 정신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 정신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좀 차지해 살펴봐야 된다. 아무나 막 여론조사 갖다가 써먹게 하지 말고, 그거를 이 극우 집단 내부에서 엄청 돌리고 돌려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나 여러 다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애국 유튜브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믿읍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윤석열이 총을 써라, 칼을 써서 막아라, 총을 써서 막아라, 이런 드립을 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었다.